중복인 오늘 포항과 경주의 수은주가 35.9도까지 치솟는 등 찌는 듯한 무더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내일 개막돼 나흘간 진행됩니다. 주말 밤에 열리는 메인 불꽃쇼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골목 상권 우대 사업이 포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복이 이름값을 하려는 듯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수은주가 35.9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중복 표정,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자리 잡은 월포 해수욕장.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도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적잖은 부담입니다. 찜질방에 감자가 된 것처럼 얼굴 보십시오. 이 빨갛게 익어가는 느낌? 뜨거워. 뜨거워. 도로 포장 현장은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계란 흰자가 굳고 돼지고기까지 익을 정도여서 두꺼운 신발을 신어도 열기가 밑창을 뚫고 올라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지금.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이게 이 안면 보대 안 하면 살갗이 익을 정도로 따갑습니다. 따갑고. 건설 현장은 열사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작을 앞당기고 일찌감치 오후 서너 시에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가축도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돼지에 비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열 발산 능력이 약한 닭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타민과 생균제를 투여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어도 사료를 먹지 않는 닭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한 3도 정도 더 외기온도가 올라간다고 보면 폐사가 집단으로 높아지니까. 폭염이 이어지면서 동굴 피서는 각광입니다. 울진 석류굴에는 200~300명에 그치던 관광객이 요즘 하루 1,300명까지 늘었습니다. 석류굴 안에 들어오니까 매우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나흘째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내일 개막돼 나흘간 진행됩니다. 메인 불꽃쇼는 주말인 오는 30일 밤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 올해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대형 불꽃이 발사돼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국제불꽃쇼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축제 첫날인 28일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 강변에서 오후 9시부터 10분간 뮤직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메인 행사는 주말인 오는 30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탈리아와 대만, 한국 등 3개 나라에서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올해는 지상 200m 이상 높이에서 터지는 대형 불꽃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직경 8인치의 발사포인데요. 8인치 발사포가 지난 2014년 150발에서 올해는 450발로 늘어납니다. 또 새로 선보이는 불꽃도 해바라기와 웃는 모습 등 10여 가지가 됩니다. 문자불꽃이라고 해서 러브피라는 글자를 새롭게 새길 건데 그중에 피는 포항과 포스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불꽃이고 불꽃을 쏘아 올리는 바지선과 관람석 간 거리도 한층 당겨져 불꽃을 실감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양쪽 거리가 400m였으나 이번에는 250m로 훨씬 가깝게 배치했습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울산권 관광객이 더 찾을 것으로 보고 동부초등학교 옆 옛 미군부대터를 정비해 8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축제 기간 해외 사절단도 6개 나라 15개 도시에서 230여 명이나 참가합니다. 우리 포항 지역 이외의 분들에게 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같습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체험 행사를 늘려 현재 유망축제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구조 조정 용역을 맡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최근 철근과 후판, 강관 등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간 보고서를 민간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조선산업의 수요 부진이 2020년까지 이어져 연산 400만 톤에서 50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이 필요하고 철근과 강관 시장도 중국 수출이 줄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중간 보고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 우대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포항에서 골목상권 지원본부가 결성된 이후 100곳이 우대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고객이 음식값을 계산하자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기존 카드사보다 최고 6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쌓은 포인트는 다른 우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식당에 와서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영역이랄까?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상인들은 소비자가 많이 찾아 매출 상승을 기대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만 활용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소형 소상공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손님이 그 포인트 사용하러 많이 오신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 매출의 한 10%, 20% 정도 상향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포항에서 골목상권 지원본부가 결성되면서 현재 가맹점은 100곳에 이릅니다. 우대 가맹점이 되면 카드 매출 대금 지급 기율이 단축되고 소비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돕기 위해 지역 상인과 사회단체 등 40여 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습니다. 우리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자문하고 후원하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단도 카드사와 협력해 가맹점과 매출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이 와서 포인트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포인트 쓰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분들 어떻게 포커스 맞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작된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해양 역사 문화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기로 하고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경북정책연구원은 포항의 호미곶 호랑이 상징공원 조성과 경주의 문무대왕 문화재 개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의 거북이 공원 조성, 울진의 수토선 건조, 그리고 사자바위가 있는 울릉도의 사자배 체험 프로그램 등 모두 28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갖고 국비 확보를 위해 시군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레탄이 깔린 전국의 학교 운동장 가운데 무려 64%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돼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교체가 시급한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선 투입하는 비용은 340억 원으로 소요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의 장터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납성분이 기준치의 5.6배가 넘게 검출되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불안해진 학부모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우레탄 트랙을 깔았고요. 그렇게 벌써 지금 6학년인데 많이 이제 걱정이 되죠. 학교 우레탄 트랙은 차단막으로 덮여 있고 출입 금지 안내판과 안전선이 설치돼 아이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는 64%인 1,700여 곳, 경북은 72%인 129개 학교에 이릅니다.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475억 원, 경북에서만 최소 12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우선 배정한 예산은 170억 원, 시도교육청이 상응하는 예산을 부담해도 모두 340억 원에 불과합니다.
턱없는 금액이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8회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하여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교육당국은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교체 비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우레탄 농구장 등 다른 체육시설은 이번 교체에서 제외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행사 개최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앙코르와트와 이스탄불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로 내년 11월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엑스포를 통해 베트남과의 문화,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이번 정부 승인을 통해 국비 지원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구직급여 신청자가 보험료의 일부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 크레딧 사업을 펴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며 재산세 6억 원 이하고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장난 수도 밸브를 수리하던 보수업체가 인근의 다른 대형 상수도관을 잠궈 2만 7천여 가구가 폭염 속에 1시간 이상 수돗물이 끊기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포항시 해도동 형산강 체육공원 인근에서 한 수도 보수업체가 고장난 75mm 상수도 밸브를 수리하기 위해 잘못 알고 인근의 700mm 대형 상수도관을 잠궈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해도동과 죽도동, 송도동 주민 2만 7천여 가구, 6만여 명이 폭염 속에서 1시간 이상 단수와 녹물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는 울릉도에 생필품을 운반하는 152톤급 전기화물선 선장 69살 김 모 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5일 자정까지 포항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11시쯤 포항 구항을 출항해 음주 운항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훨씬 넘는 0.174% 상태로 운항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음주 운항 정보를 입수하고 경비함을 보내 영덕 강구항 동쪽 25km 해상에서 화물선을 검문해 김 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는 조업 금지 기간에 붉은 대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로 선주 43살 최 모 씨와 유통책 등 1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울릉도 근해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붉은 대게 7,40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뒤 27일 새벽 3시쯤 포항시 청하면 이가리항으로 들여와 트럭 7대에 나눠 싣다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붉은 대게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업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하나인 중복이었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라는 삼복 중 중복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간간히 내리면서 폭염도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오히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마치 찜통에 들어와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의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마지막 장맛비는 남부지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경주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9도, 영덕 32도, 포항, 경주 33도까지 오르지만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5도, 독도 24도,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낮 기온뿐만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승우 전 포항시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4.13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40여 명을 고소 고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핵심자를 가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여러 명을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자가 적어 진실을 가릴 수 없어 그같이 결정했다며 단순한 지지자들까지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경제 자유구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토지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입체 진입로가 생기면 땅값이 떨어지는데도 허위 사실을 선거에 악용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3개 시군과 함께 오늘부터 해수욕장과 휴양림, 약수터 등지의 먹는물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수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